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25일 우프입니다. 우리에겐 엔솔과 테슬라가 있사옵니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LNF입니다. LNF에 대해서는 커미션 바이 콜 적극적인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테슬라 향 2차 수주 5조 이상 예상 할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미래에셋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 추세 상단에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즈 아이디어입니다. 배터리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네, 최고의 섹터입니다. 그리고 배터리 3사 장비 업체보다는 이 소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훨씬 좋다는 거죠. 발세 매수도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닿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요. 디스카운트 구간을 닿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차후에 독일의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를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포인트, 셀포인트, 이 주가 추세를 보면 이 상단으로의 주가가 이동을 했습니다. 이는 바로 펀더멘탈의 변화가 발생하는 시점이 있다는 거죠. 이 빨간색 선에서 맞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 파란색 선에서 닿고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거의 위에서 놀고 있어요. 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레포트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에서 김철중 님께서 레포트 올려주셨는데, 목표 주가가 26만원 상향을 한다. 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말 그대로 목표 주가는 주가에 불과합니다. 예상되는 거는 언제든지 틀릴 수가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테슬라 향 NCMA 수주가 5조 규모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SK 이노베이션 향 NCM 예상 수주 4조에서 5조 규모 예상 시, 과거 1차 사이클 당시에 에코프로비엠과 SK I 향 수주 스케줄 및 규모 감안시 했을 때 이런 것도 5조 정도 수준으로 전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테슬라 향 수주가 이제 5조 규모가 이 정도 예측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상 별거 없어 보입니다. 사실 누구나 또 대충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으니까요. 자, 주주 현황을 보면 세로닉스라고 해서 지분율이 25% 가지고 있고요. 오늘 한번 봤더니 세로닉스가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아마 LNF가 올라가면 세로닉스도 좀 올라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300% 정도 이상 올랐습니다. 100% 이상 올라가면 언제든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주식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떨어져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섹터가 너무 좋아서, 확실한 섹터라서 그렇게 하락을 해도 좀 방어가 되는, 또는 이제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섹터죠. 사업 요약을 보면 2차 전지 양극 활 물질과 그에 관련된 소재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을 영위하고, 중국에 위치한 무석강 미래 신재료 유한공사와 경북 김천에 위치한 JH 화학공업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보유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대부분 많고, 또 이제 보면 뭐 이익 적자 전환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원래는 성장 산업은 이렇게 적자도 안고 가는 것입니다. 배터리 소재 고객사들이 국내 EV 그리고 ESS 배터리 사업 모두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 수요 확대 전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에 좀 편입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보면 고평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PER 밴드에 맞춰 내려오든 또 맞춰 그려지든 이거는 좀 시간이 지나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을 잘 벌게 되면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PER, PBR 밴드가 만들려고 차트 그리려고 다시 그려질 거고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 전지 재료 사업을 하는 회사고, 핵심 소재인 양극활 물질을 생산하고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군들을 만들어서 고객사한테 납품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계회사와 자회사를 보면 이제 관계회사로는 세로닉스 그리고 JH 화학공업이 있죠. 제가 예전에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세로닉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견학 같은 걸로 해서 학교 프로그램으로. LG전자가 주요 고객사로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는 무석광,
미래 신재료 유한공사가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양극화 물질 경쟁력 제고와 재료 안정적 조달을 위해 수직 계열화 일환으로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고객사로부터 양산 승인을 받아서 양산 중에 있다고 되어 있죠. 똑같은 말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호칼 물질이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양호칼 물질이 매출의 100%를 차지하고 있다. 거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M 외 이렇게 되어 있고 소성 용기, 양극재 반제품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원재료가 NCM에서 가지고 오고 있다. 이 제품을 보면 이제 2029년도, 20년도, 21년도 추세를 보면 점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좀 확실히 보이고 있죠. 판매 경로를 보면 국외로 이제 셀 제조업체로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요 고객사가 이제 두 개로 보여지는데 이제 이번 연도 반기는 이제 72%가 고객사에서 많이 땡겨가고 있습니다. 수주 상황을 보면 2차 전지 양극재, EVM, NCM 양극재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수주 납기 일정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22년도, 23년도로만 끝나지 않은 수주 물량이라는 것입니다. 경영상 주요 계약을 보면 두 업체 확실히 나와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들 업체에서의 이제 연구 개발 비용인데 3% 수준이면 약간 적정한 수준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연구 개발 실적도 보면 이제 고출력, 고용량, 초고전압 이런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또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는 전기차용 고에너지 30W시 2차 전지 양극재 소재 개발 중에 있다고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를 좀 설정한 거는 솔직히 무의미한 거예요. 이거는 계속 가져가야 하는 거고요. 언제까지 가져가냐? 바로 배터리 치킨 게임이 기사가 나올 때까지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기사가 뜨면 그때 다 파셔도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재미있는 썰로 이렇게 배터리 치킨 게임은 어떻게 발생하나 이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있습니다. 갑이 원래는 배터리 업체와 헬지와 거래를 하고 있었어요. 헬지라는 업체와 원래 주 거래 단가가 110원이었는데 자, 쌈디한테 갑니다. 야, 너네들 얼마까지 가능해? 저 90원으로 해드릴게요. 기존 물량이 500만 대 물량인데 좀 놀아먹기로 해서 야, 너네들이랑 좀 거래 트고 싶은데 얼마까지 가능하냐? 그러면 쌈디가 저 90원으로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90원 가격 정보를 가지고 스간한테 갑니다. 야, 쌈디네는 89원이래 뻥치는 거예요. 원래 90원인데 좀 낮춰서 89원을 해준다는데 너네들 얼마나쯤 가능해? 그런데 이제 쓰기 상황이 좋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저희는 70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가격이 바뀌었죠. 배터리 쌈디가 90원 단가로 됐고 쓱은 70원, 그리고 이제 배터리 헬지 업체가 원래는 110원입니다. 자, 이제 가격 정보를 가지고 다시 협상을 가는 거예요. 야, 다른 데에서는 90원, 70원을 해준다는데 너네도 얼마 맞춰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헬지 업체에서는 빡이 치는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이 자식들이. 선생님 좀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계산기를 열심히 두들겨요. 이제 두들기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이번에 증설한 거랑 다 땡기면 65원에 맞출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쌈디와 스간한테 갑니다. 야, 이번 헬지가 65에 해준다는데?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 우리가 이번에는 단순히 1000만 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만 대로 상향할 수도 있어. 자, 생각해봐. 그러면 쌈디 입장에서는 와, 이 물량 뭐지? 그러면 저희 65에 맞출게요. 헬지랑 똑같이 맞출게요. 라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고요. 자, 배터리 쓱 같은 경우에는 야, 헬지가 65에서 해준다는데 야,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2000만 대 간다니까? 라고 하면 야, 장난? 진심? 자, 그럼 64월 해드릴게요. 이 밑으로는 진짜 힘들어요. 라고 이제 협상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이 또 바뀌었죠. 쌈디 65원, 쓰기 64원, 헬지 65원. 자,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헬지한테 가는 겁니다. 야, 근데 다른 데에서는 65, 64 불렀거든.
근데 우리의 사업 관계가 원래 돈독한데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는 알잖아요. 이 사업이 너가 꼭 필요하다고 뻥을 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2천만 대에 들어갈 거야 라고 또 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 LG 입장에서는 이 고객사를 잃어버릴 수는 없어요.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낮은 단가보다 더 낮게 부르는 거죠. 63원에 해주겠다. 야, 진짜.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배우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 이 63원을 어떻게 들을 수도 있고, 그 와중에 65원 단가로 낮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네들 협력사가 있습니다. 협력사 A, B, C 불러다가 야, 니들 제품 가격 중에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는 곳에 몰아주게 해야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짜 쉽게 말하면 가장 개처럼 짓는 애들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가장 개처럼 지서봐라. 그러면 협력사 A는 진짜 욕이 나오는 거야. 저 씨발 이거 거래해야 돼? B는 진짜 너무하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와중에 협력 C는 나 가능할 것 같아. 이거 가능할 것 같은데? 왜냐면 투자도 받았고 사업도 잘 됐고 재무 상황도 괜찮을 것 같고 빚을 좀 땡겨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협력시 C는 짓는 겁니다. 나는 멍 개다. 멍멍 하면서 계속 개처럼 짖어요. 그러면 이제 쌈디가 그걸 물고 그래 너랑 나랑 함께 가자. 우리 너 내 동료가 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배터리 업체 쓱 한번 보죠. 얘네들 업체는 좀 약간 굳건한 그런 협력사가 있어요. 두 곳한테 그냥 명령을 내는 거예요. 야, 너네들 그냥 무조건 낮춰. 야, 아니면 거래 안 할 거야. 충성 분자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D 업체, E 업체는 넵 하고 그냥 무조건 맞추는 거 들어갑니다. 절반 낮출게요. 무조건 낮출게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시나리오 A를 그려볼 수가 있죠. 자, LG에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어쭈 이 개새끼들아 전쟁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쌈디는 가만히 있을까요? LG 저 새끼 오냐 잘 걸렸다. 한번 붙을까? 붙는 거예요. 여기서 또 붙기 시작하고, 야, 옆에서 보고 있던 쓱도 야 진짜 니들 너무한다. 야, 니들만 처먹냐? 나도 먹자 해서 가격 경쟁력이 여기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다. 어디 한번 죽어보자 하면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출혈 경쟁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갑은 자기가 원하는 그 단가는 적정 단가는 90원 정도나 10원 정도면 됐었어요. 사실 이 정도면 적당한데 지네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어차피 이제 물량 많이 나갈 거고 이 진짜 현재는 뭐 1000만 대일 수도 있지만 향후에 2000만 대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제일 현재 웃고 있는 입장에서는 갑입니다. 잘 싸우네 이러면서. 근데 이제 시나리오 B가 있어요. 자, 시나리오 B는 얘네들끼리 물밑 작업하는 거예요. 다 연락을 해서 거의 우리끼리 좀 싸우지 맙시다 해서 이제 협상이 들어가요. 아마 쌈디가 협상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야 라고 쌈디가 이제 협상을 때렸어요. 그래서 저 70원을 하겠다. 쓱도 약속된 대로 70원을 하겠다. LG 업체도 70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갑 입장에서는 얘네들 왜 이래? 뭐야? 이러면서 뭐야 이 새끼들 이러겠죠. 담합을 이렇게 뒤에서 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여기서 누가 하나 배신을 때리면요, 먼저 신고하면 이제 자진 신고 감면제도 리니언시라고 해서 이제 배신 때리는 업체는 살아남고 나머지 두 업체가 참여했던 두 업체가 아마 엄청난 철퇴를 맞게 됩니다. 그동안 벌었던 거 다 뱉어내야 돼요. 벌금도 엄청나게 세고 이게 국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외에서도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담합이 걸리면 아주 크리티컬한 그런 출혈이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바로 매기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매기는 정말로 최악이에요. 자, 이제 배터리 업체에 짱꼴라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단가가 50원이에요. 배터리 업체 중에 창꼴라라는 업체가 49원이에요. 얘네들 중국 업체는 중국 뭐 베트남, 인도 뭐 다른 업체예요. 막 와서 야 우리 살람 왔다 해 연락방 따이 이렇게 왔어요. 또 이제 베이장하오 저빵 메이야 하면서 이렇게 갑한테 협상이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는 50원 40원에 해줄 수 있는데 굳이 걔네들이랑 거래해야 돼요?
라고 쇼부를 보면 다른 배터리 업체 쌈디랑 쓰기랑 헬지는 미치는 거죠. 아니 씨발 뭐야 저것들. 와 진짜 어이없네 이 개새끼들 하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끼리 또 싸우는 건데 어쩔 수 없어요. 맞춰야 하니까. 짱콜라랑 창콜라랑 이렇게 딜이 들어왔는데 얘네들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다른 배터리 업체가 나오면 진짜 버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서로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가를 설정하는 무의미하다. 언제까지? 배터리 치킨 게임이라는 기사가 나올 때까지. 자, 치킨 게임은 뭐다? 출혈 경쟁이다. 출혈 경쟁은 뭐다? 이익의 감소다. 이익의 감소는 뭐다? 밸류체인에 있는 모든 각 업체들이 심각한 출혈을 야기하는 겁니다. 버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벌어둔 거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승자가 결정될 때까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반도체 치킨 게임이 있죠. 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양강 구도가 될 때까지, 자 사이좋게 너 먹고 나 먹고 둘이서만 먹자라고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쟁하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굳이 이제 배터리 개별 종목보다는 이제 배터리 종목 중에 이제 타이거 2차전지 테마 ETF도 또 추천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가는 펀더멘탈에 따라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어떠한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되고 가치가 반영이 시작되는 거죠.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가속화가 발생합니다. 이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겠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으며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요. 절대로 시간을 이기려고 하지 말자. 비터 마켓은 항상 옳다는 생각을 가지자입니다. 자, 오늘은 LNF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테슬라 향 2차 수주 5조 원 이상 예상 할증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미래에셋증권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이 주가 추세 상단에서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입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